안녕하세요. 스카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직을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제가 이직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직을 결정을 했다 그런다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통계적인 수치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직을 한 이후부터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직을 했을 때에 대한 베네피셜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낮은 연봉, 지금 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낮은 연봉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가 이제 가장 큰 이직의 문제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코스닥이라던가 아니면 상장사인데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상장을 했으나 주식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뱅크럽시가 돼서 회사가 이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직을 희망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외국계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회사 규모에서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으로 가는 방향이 예상만큼 쉽지 않다던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외국계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대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대표이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본다면 국내에 대기업에 있던 분들이 스카웃으로 대기업 임원들이 외국계 임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게 매출이 외국계인데도 불구하고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어떤 그 가게 브랜치를 하고 있는데 그 브랜치가 강남점이 매출이 많아진다면 평균 3천만 원 벌던 곳이 2억을 버는 지점이라면 이걸 대리점을 내고 싶을까요? 직영을 하고 싶을까요?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직영을 해서 내가 100% 마진을 갖고 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계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많이 나오고 예상보다 수익이 많이 나왔을 경우 외국인 임원을 두거나 외국인 임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수익이 높아지고 회사의 향상이 되게 되면 외국인 임원이 본사에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있는 대표이사께서 파일을 키우고 싶을까요? 안 키우고 싶을까요? 안 키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중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그런 회사에 있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스캔 타이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외국계에서 외국계에 더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규모의 경제가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한 불만.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한 불만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를 가든지 핵심적인 부서를 가게 되면요. 높은 업무 강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데에서는 이제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받은 만큼 그만큼 베네피셜한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높은 업무 강도에 대한 불만을 얻고 싶지 않다 그런다면 그만큼 연봉에 대한 기대치도 낮추셔야 됩니다. 다음, 기업 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외국계로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경우를 얘기했을 때, 외국계 같은 경우는 독일계에서 또 일본계에서 미국계에서로 나눠지지만, 거기에 대한 회사에 대한 캐릭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대기업 문화입니다. 연공서열적이고 하이어키가 상하로 정확하게 하이어키가 구분되어 있고 상명 하복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대리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개를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힘들죠. 또 이제 외국계 중에 이제 미국계나 독일계 같은 경우에는 직급에 따라서의 급여는 다르지만 회의나 업무적인 업무를 할 때는 상하가 없이 페어적인 수평적인 관계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본인이 지금 대리에 있으면 과장으로 되고 과장이 되면 차장이 되고 차장이 되면 부장이나 임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임원이 됐을 때에 어느 정도 하이어키가 보장돼 있지 않으면 본인이 프로모션이 되더라도 그렇게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지사지로 생각했을 때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제가 같이 코어할 수 있는 부하 직원들이 늘어나는 거고 또 미국계 가게 되면은 직급은 올라가되 연봉은 올라가지만 뭐 예전과 다름없는 수평적인 조직에서 나의 진취적인 생각과 또 주니어들의 진취적인 생각을 같이 골고루 맡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동료의 상사와의 불화.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상사가 사실 말해서 상사는 피라미드 조직이기 때문에 한 명이고 직원은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를 하지 않으면 한 사람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사원에서 누구 한 명 대리가 돼야 되는데 그 대리를 선별하는 입장에서 내가 냉정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호불호가 나뉘게 되죠. 승진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선택 못 받은 사람은 싫어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승진한 사람은 한 명이고 10명의 조직에서 9명은 승진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런 문제로 인하여 이직을 고려하게 되는 겁니다. 또 출퇴근 시간, 휴가 등에 대한 불만. 뭐 휴가라고 한다 그런다면 어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되게 플렉서블합니다. 그 여성 직원들의 천국이라고 보면 돼요. 출산 휴가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보장돼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생산 공장이 있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하더라도 육아를 하고도 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또 출산 휴가 동안 본인 계약직 직원을 뽑아줘서 집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업무 시간을 보장해주는 그 직급도 보장해주는 그런 외국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들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평가 보상 제도에 대한 불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외국계 이상인 회사들은 규율이 있어요. 그래 지금은 외국계 컨설팅 업체들이나 아니면 컨설팅 다른 업체들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평가 제도에 대한 보상, 평가 제도에 대한 승급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외국계나 대기업이나.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그 페이가 작은 소규모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해서 대표이사가 오너죠. 오너 마음대로 움직일 경우가 많아요. 뭐, 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오해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본인이 주관적으로 좋은 사람을 평가를 잘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직을 결심하는 분들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직했을 때에 대한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직을 제가 이제 했죠. 저 같은 경우는 까르푸 본사 트레이드 마케팅으로 있었고 혼다 코리아 세일즈 기획, GM 코리아 딜러 개발, 영업 기획, 그다음에 크라이슬러에서 영업 총괄을 맡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베네피셜한 부분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과거의 저에 대한 전투력을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 동기부여가 됐었지만 제 기억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회사를 이직을 많이 하니까 동료들,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뭔가 본인이 도움받을 수 있는 루트들이 골고루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넘버 원인 것 같아요. 이직했을 때에 대한 좋은 점.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때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동료들에게 그런 샘플들이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내가 이직하기도 더 편해져요. 왜냐면 각 사의 동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만 이직하나요? 다른 사람들, 제 동료, 친구들, 동료들 다 이직하잖아요. 그러면 이 업계의 모든 업태에 다 발려져 있는 거죠. 다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장 생활만 잘한다 그런다면 다 골고루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어드밴티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많이 안 하고 전직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네트워크, nowhere라고 그러죠. nowhere가 그분들은 없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직원들밖에 없는데 이 타지마에다 한 회사만 있다고 그런다면 샘플이 너무나 작고 이 사람들도 지금 같은 직장에 있기 때문에 밖의 세상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작아진다.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은 이직은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떨어뜨리고 업무하는 집중도를 희석시켜 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이직을 하셨다 그런다면 이런 기회들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노웨어도 강력하게 기르셔서 뭐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